한국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은 2교대 혹은 3교대 이런 식으로 수면 패턴 자체가 잘못되어서 굳어서 습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면역계가 망가지고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증상이 3가지 이상 그리고 3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요즘 불면증 환자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면역치료랑 자율신경 치료를 하다 보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면역계가 망가지고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거꾸로 자율신경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면증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치료법은 무엇인지, 혹은 그 이전에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면서 치료를 해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는지, 또 내가 실제로 불면증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리스트까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의 첫 번째 유형은 입면장애라고 있습니다. 입면이라는 것은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보통 이 기준을 30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뒤척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30분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입면장애에 속한다고 해요. 보통 어떤 분들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복받은 거죠. 5분 정도는 대부분 다 뒤척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 자꾸 시계를 본다면 뒤척이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마 뒤척이다 보면 1시간 이상 훌쩍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신 경우가 많으실 건데,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입면장애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지장애입니다. 수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계속 깨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은 1시간 반 단위로 한 번씩 깨게 됩니다. 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면 리듬 때문에 한 번씩은 깨는 증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시간 반 단위예요. 그런데 잠깐 깼다가 살푹 깼다가 다시 잠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는 게 깊은 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리듬이 유지되지가 않고 살푹살푹 깨는 것들을 자꾸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유지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유지장애의 기준은 깨고 나서 5분 이내에 잠들기가 어렵다면 유지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고 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빨리 잠이 안 들기 때문에 유지장애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유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은 없애셔야 하겠어요. 세 번째는 조기각성이에요. 자다가 너무 빨리 깨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강한 수면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푹 자는 건데요, 저는 미니멈을 6시간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훨씬 더 전에 한 4시간 정도만 자고 나서 깨고, 그리고 나서 말똥말똥해져서 잠을 계속 못 이룬다면 조기각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불면증은 이러한 현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진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수면장애 중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이 과다수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면증 환자들이나 혹은 기면증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충분히 잤다, 혹은 10시간씩 자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피로하다 이러신 분들은 과다수면증에 해당하고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다 보면은 숨을 편안하게 쌕쌕거리면서 자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죠. 하다가 옆에서 보면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경우가 수면무호흡증 혹은 코골이가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사건수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몽유병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깨고 나서는 그 행동을 한 줄 모르는 현상을 사건수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면 중에 말하는 잠꼬대 혹은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 그리고 악몽을 계속해서 꾸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하긴 합니다. 제가 겪어본 사건수면 중에서 가장 심한 분은 자다 깨서 냉장고에서 뭔가를 먹고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식탁에 뭔가가 놓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돌려보니까 자기가 깨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사건 수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자기 전에 특히 몸 중에서 다리 쪽이 불안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안해서 뭔가 두드린다든지 혹은 덜덜 떤다든지 꼼지락꼼지락 하거나 뭔가 기어가는 이런 증상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고, 그렇게 막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잠을 들기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밤에 잤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런 분들은 그 리듬이 맞지가 않고 하루 중에 잠자는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은 건데, 이것은 그분의 상태일 때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은 2교대 혹은 3교대 이런 식으로 수면 패턴 자체가 잘못되어서 굳어서 습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린다. 잠에서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한다. 너무 일찍 일어나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낮에 졸림이 심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자리에 든다. 이런 증상들과 함께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곤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 자는 도중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으로 깬다. 낮에도 자주 졸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잠이 든 적이 있다. 잠들기 전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생기고 움직여야 편하다. 자는 중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악몽이나 공포로 인해 자주 깨는 편이다. 새벽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교대 근무나 시차로 수면 패턴이 자주 깬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이 3주 이상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수면 장애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3개월 이상이 지속된다면 만성 수면 불량 혹은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한의원의 면역 문제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불면증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떤 패턴인지 어떤 상태의 불면증인지를 알고 진료를 받으면 훨씬 더 정확하고 원활하게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나의 수면 패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잠 주무시고요. 건강하랑